지연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을 차렸다. 된장찌개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밥솥 버튼을 누른 손이 잠깐 허공에 머물렀다. 식탁을 닦고 수저를 놓고 물컵을 채웠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동작들. 결혼 7년 차의 저녁은 그렇게 늘 같은 순서로 흘렀다. 준호가 들어온 건 8시가 넘어서였다. 늦었네. 응. 미팅이 길어졌어. 짧은 대화. 지연은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편안함인지 아니면 이미 기대를 접은 것인지 스스로도 구분하기 어려운 지 오래였다. 준호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고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화면을 향한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연의 눈이 그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했지만 곧 시선을 돌렸다. 별거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변화는 석 달 전부터였다. 향수가 달라졌다. 원래 준호는 향수를 잘 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퇴근하고 들어오면 낯선 무언가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주말 약속이 부쩍 늘었다. 친구 모임, 업무 식사, 골프. 지연은 그 이유들을 하나씩 받아 넣으며 의심이 싹 트는 자리를 눌러왔다. 눌러서 평평하게 만드는 데는 익숙해져 있었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밥을 먹는 내내 준호의 핸드폰은 엎어져 있었다. 그것도 새로운 일이었다. 설거지를 마친 지연이 거실로 나왔을 때 준호는 이미 샤워를 하러 들어간 뒤였다. 소파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지연은 지나쳤다. 부엌 불을 껐다. 다시 거실로 왔다. 핸드폰이 시야에 걸렸다.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 알림이 온 것이었다. 보지 않으려 했다. 정말로 보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발이 멈췄다. 손이 먼저였다. 화면을 가볍게 건드렸을 뿐인데 잠금이 풀렸다. 준호는 잠금 번호를 바꿔놓지 않았다.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 그 숫자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카카오톡 미리 보기. 발신자 이름 한 글자. 수진. 메시지는 짧았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정확히 있던 자리에 뒤집어서.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소파에 앉았다. 아니, 앉았다기보다는 그 자리에 흘러내렸다. 등이 등받이에 닿았고 손이 무릎 위에 얹혔고 눈이 아무것도 없는 벽을 향했다. 수진. 15살부터 함께한 친구. 지연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던 사람. 지난달에도 셋이서 밥을 먹었다. 지연의 맞은편에 앉아 준호에게 웃으며 술을 따랐던 그 손. 오늘도 보고 싶었어. 눈물이 나올 줄 알았다. 나오지 않았다. 대신 지연의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하게 무언가가 굳기 시작했다. 사흘이 지났다. 지연은 그 사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준호의 핸드폰을 다시 보지도 않았다. 수진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 그냥 살았다. 밥을 차리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한 가지 말을 반복했다. 확인해야 한다. 오해일 수도 있었다. 한 줄의 문자로 모든 것을 단정 짓는 건 섣부른 일이었다. 지연은 스스로를 설득했다. 수지는 원래 애정 표현이 과한 사람이었다. 오빠, 언니 할 것 없이 살갑게 구는 게 몸에 밴 사람. 그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발신자 이름 옆에 찍혀있던 시각은 밤 11시였다. 그날 준호는 12시가 넘어 들어왔다. 목요일 오전 지연은 연차를 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그냥 피곤하다고 했다. 회사에는 그렇게 말했고 준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아침에 먼저 나갔다. 오늘도 미팅이 있다고 했다. 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11시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언니, 나 오늘 강남 나왔는데 혹시 시간 돼? 커피 한 잔. 지연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잠깐 머뭇거렸다.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다음에 보자. 답장을 보내고 나서 지연은 외투를 입었다. 강남역 3번 출구에서 두 블록. 준호가 자주 간다고 했던 카페였다. 한번 같이 가자고 했는데 지연은 그때 바쁘다고 했었다. 기억도 가물가물한 대화였다. 지연은 길 건너편 편의점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카페 안이 훤히 보였다.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준호가 먼저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으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잠시 후 수진이 들어왔다. 연한 베이지색 코트. 지연이 생일 선물로 골라준 것과 비슷한 색이었다. 수진은 준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환하게 거리낌 없이.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웃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준호가 뭔가를 말했고 수진이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지연은 그 웃음을 알고 있었다. 수진이 진심으로 즐거울 때 나오는 웃음. 그 웃음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준호라는 사실이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지연은 그 순간 처음으로 이해했다. 준호가 수진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짧은 순간이었다. 금세 걷었다. 하지만 수진은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살짝 뒤집어 맞잡는 듯한 동작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연의 눈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밀려들었다. 지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자신의 숨소리가 들렸다. 고르고 또 골랐다. 손이 차가웠다.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다. 카페 안에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지연은 등을 돌렸다. 무너지지 않았다. 쓰러지지도 않았다. 그 대신 머릿속 어딘가에서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오래 닫아두었던 서랍. 지연은 그 안에 조용히 손을 뻗었다. 알겠어. 혼자 중얼거렸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그럼 나도 시작하지. 발걸음이 처음으로 단단해졌다. 집에 돌아온 지연은 앞치마를 둘렀다. 냉장고를 열었다. 두부, 애호박, 버섯. 손이 익숙한 순서대로 움직였다. 칼질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된장을 풀고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었다. 냄새가 번졌다. 따뜻하고 평범한 저녁의 냄새. 아무것도 본 적 없는 사람처럼. 그것이 지연이 내린 첫 번째 결정이었다. 준호는 7시 반에 들어왔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각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일찍 왔네. 응. 오늘 미팅이 일찍 끝났어. 지연은 웃었다.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7년을 함께 산 아내의 얼굴로. 준호는 넥타이를 풀며 부엌을 들여다보았다. 된장찌개야? 응. 내가 요즘 입맛 없어 보여서.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 수월했다. 지연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완벽한 연기는 진실을 조금씩 섞어야 한다는 것을. 다만 지금껏 그 방법을 쓸 일이 없었을 뿐이다. 밥상 앞에서 준호는 핸드폰을 2번 확인했다. 지연은 보았다. 그러나 보지 않은 척했다. 대신 오늘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꺼냈다. 마트에서 산 두부가 생각보다 좋았다는 것, 아랫집에 새로 이사 온 것 같다는 것. 준호는 짧게 맞장구를 쳤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저녁이었다.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지금은 무기가 되었다. 다음 날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언니, 몸은 좀 어때? 나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 지연은 메시지를 읽고 잠시 멈췄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 올라갔다. 응, 많이 좋아졌어. 주말 좋아, 어디로 할까?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 가슴이 뛰거나 손이 떨리거나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스스로도 낯설었다. 주말에 셋이서 밥을 먹었다. 준호가 예약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수지는 연한 분홍 블라우스를 입고 왔다. 지연은 그 블라우스가 준호의 취향에 맞는 색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준호가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지연은 7년 동안 보아왔다. 언니, 요즘 뭔가 달라 보여. 수진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그래? 응. 뭔가 더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지연은 웃었다. 눈까지 함께 웃었다. 연습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되었다. 수진의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를 생각하니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준호의 시선이 잠깐 수진에게 닿았다가 돌아왔다. 지연은 그것도 보았다. 요즘 잠을 좀 잘 자서 그런가. 지연이 대답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서 떫고 묵직한 맛이 퍼졌다. 잠을 잘 자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의심하던 때는 밤마다 뒤척였다. 하지만 확인한 이후로는 달랐다. 모든 게 분명해지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슬픔이 없는 건 아니었다. 다만 슬픔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그 아래에 깔려 있었다. 그날 밤 준호가 먼저 잠든 뒤 지연은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다. 와인을 나눴다. 헤어질 때 수진이 지연을 꼭 안았다. 그 포옹이 따뜻했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잔인한 부분이었다. 지연은 눈을 감지 않았다. 천장의 어둠을 바라보며 천천히 생각했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감정이 앞서면 실수가 생겼다. 지연은 실수하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이 대담해질수록 자신은 더 조용해지면 됐다. 조용한 사람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동창회는 지연이 먼저 제안한 자리가 아니었다. 고등학교 단체 채팅방에 공지가 올라왔고 지연은 습관처럼 참석을 눌렀다. 준호에게는 말했다. 준호는 그러라고 했다. 별 관심이 없는 얼굴이었다. 요즘 그는 주말 저녁에 지연이 없는 것을 오히려 편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지연은 그 표정을 기억해 두었다. 장소는 마포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갑게 떠들었고 지연도 웃으며 끼어들었다. 어렵지 않았다. 이미 연기에 익숙해진 몸이었다. 그가 들어온 건 모임이 시작되고 20분쯤 지났을 때였다. 민석이었다. 이민석. 지연이 16살 때 처음 좋아했던 사람. 같은 반이었던 적은 없었다.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고 어느 날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읽고 있던 책에 대해서. 대화는 짧았지만 지연은 집에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에 2페이지나 썼다. 고백은 끝내 하지 못했다. 그가 먼저 전학을 갔다. 졸업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다. 15년이 지났다. 민석은 달라져 있었다. 키가 더 커진 것 같기도 했고 얼굴의 각이 좀 더 선명해졌다. 하지만 눈이 웃는 방식은 똑같았다. 지연은 그것을 보는 순간 15년이 순식간에 좁혀지는 감각을 느꼈다. 당황스러운 느낌이었다. 민석은 자리를 둘러보다가 지연과 눈이 마주쳤다. 박지연. 이민석. 그게 다였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잠깐 웃었다. 어색하지 않게 그러나 뭔가를 조심하듯이. 자리가 무르익고 사람들이 3-3-5 나뉘어 이야기를 나눌 무렵 민석이 지연 옆에 앉았다. 잘 지냈어? 그냥저냥. 너는? 나도 그냥저냥. 민석은 소주잔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웃었다. 결혼했다고 들었어. 응. 잘 살고 있어. 지연은 대답하기 전에 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잠깐 생각했다. 잘 살고 있냐는 질문. 보통은 그렇다고 했다. 습관처럼. 그런데 그날 밤은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 모르겠어. 민석이 지연을 바라보았다. 캐묻지 않았다. 그냥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의 얼굴로 있었다. 그 얼굴이 지연의 무언가를 건드렸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 말하고 나서 지연 스스로가 놀랐다.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말이었다. 한 달 가까이 혼자 품고 있던 말이 하필 이 자리에서 이 사람 앞에서 나왔다. 민석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어색하게 위로하지 않았다. 상대가 누군지는 알아. 응. 친한 사람이야? 지연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이 낮게 혀를 찼다. 그게 전부였다. 그 짧은 반응이 오히려 지연의 눈 뒤를 뜨겁게 했다. 수십 마디 위로보다 정직했다. 울어도 돼.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안 울 거야. 왜? 울면 지는 것 같아서. 민석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다. 비웃는 것이 아니었다. 뭔가를 알아보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래도 이제 말은 했잖아.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소주잔을 다시 들었다. 잔이 빌 때까지 마셨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지연은 혼자 택시를 기다렸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핸드폰 화면을 켰다가 껐다. 준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같은 방향이야? 민석이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닐 거야. 그럼 가는 거 보고 갈게. 지연은 뭐라고 하려다가 말았다. 둘은 나란히 서서 택시가 오기를 기다렸다.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오래간만에 편안했다. 택시가 멈췄다. 지연이 문을 열었다. 민석아. 응. 오늘 고마워. 민석이 대답 대신 손을 한번 들었다. 지연은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그의 실루엣이 멀어졌다. 지연은 앞을 바라보았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다. 그게 슬픔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감각인지 택시가 어둠 속으로 달리는 동안 지연은 끝내 구분하지 못했다. 민석에게서 연락이 온 건 사흘 뒤였다. 모임 단체 채팅방이 아니었다. 개인 메시지였다. 짧았다. 밥은 먹었어? 지연은 화면을 보며 잠깐 웃었다. 어이없을 만큼 단순한 첫마디. 그런데 그 단순함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먹었어. 너는? 나도. 근데 혼자 먹었더니 맛이 없더라. 혼자 사는 거야? 응. 이혼하고 나서. 지연은 그 답을 읽고 잠시 멈췄다. 되묻지 않았다. 민석도 더 설명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사정을 한 줄씩 꺼내놓고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이어졌다. 매일은 아니었다. 하루 걸러 혹은 이틀에 한 번. 길지 않은 대화들이었다. 날씨 이야기, 오늘 뭘 먹었는지, 지나가다 본 웃긴 간판. 별것 아닌 말들이 쌓였다. 지연은 그 대화창을 열 때마다 21번 고르는 자신을 발견했다. 나쁜 긴장감은 아니었다. 열흘쯤 지났을 때 민석이 만나자고 했다. 커피 한 잔. 부담 없이. 지연은 준호의 퇴근 시간을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충분했다. 어디로? 약속 장소는 광화문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민석은 먼저 와 있었다. 창가가 아닌 안쪽 자리. 지연은 그것이 배려라는 걸 알았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아메리카노 두 잔이 테이블에 놓였다. 어떻게 지냈어? 그냥. 똑같이. 연기하면서. 지연은 잔을 내려놓았다. 티나? 아니.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렸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몰라. 생각 중이야. 헤어질 거야? 그냥 헤어지는 건 싫어. 민석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냥 헤어지는 게 싫다는 게 복수하고 싶다는 거야. 지연은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코트 깃을 세운 사람, 이어폰을 끼고 걷는 사람. 모두 자기 방향으로 걸어갔다.
당하고 끝내는 건 내 성격에 안 맞아. 민석이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지연이 고개를 돌렸다. 뭘? 복수. 단어가 공중에 떴다. 지연은 민석의 얼굴을 읽으려 했다. 농담인지 충동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 심심하기도 하고. 그게 이유야? 이유가 더 필요해.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민석은 서두르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 어떻게 도와줄 건데? 우리가 만나는 걸 보여주면 돼. 지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연인처럼. 연인처럼. 말은 간단했다. 하지만 지연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을 빠르게 계산했다. 준호가 알게 될 것. 수진이 알게 될 것. 두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흔들린다. 지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조건이 있어. 지연이 말했다. 말해봐. 선 넘지 않는 거. 어디까지나 연기야.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쉽게 동의해서 오히려 믿음이 갔다. 그리고 지연이 잠깐 뜸을 들였다. 나한테 감정 생기면 바로 말해. 그때 멈출 거야. 민석은 그 말에 잠시 지연을 바라보았다. 뭔가를 생각하는 눈이었다. 그러다 피식 웃었다. 그쪽도 마찬가지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동의였다. 두 사람은 커피를 다 마셨다. 계산은 민석이 했다. 카페를 나서며 나란히 걸었다.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나란히. 이름 뭐로 저장해? 민석이 물었다. 지연은 잠깐 생각했다. 그냥 이름으로. 준호가 보면 볼 수 있게 해야지. 민석이 웃음을 참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앞을 보며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위험한 게임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랜만에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연기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웠다. 민석은 능숙했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충분히 보이도록. 지연이 먼저 카페에 도착해 있으면 민석이 들어오며 자연스럽게 어깨를 짚고 지나갔다. 밥을 먹을 때는 메뉴를 골라주듯 말을 건넸다. 헤어질 때는 짧게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 전부 계산된 동작이었다. 지연도 알고 있었고 민석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그것을 모르는 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만남이었다. 민석이 지연의 목도리를 골라줬다. 길을 걷다 지나친 작은 소품 가게였다. 이게 어울릴 것 같다고 별 이유 없이 들어갔다. 지연은 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민석은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연한 브라운 컬러였다. 목에 둘러주면서 한번 고쳐 매줬다. 잘 어울려. 짧은 말이었다. 지연은 그 말이 연기인지 아닌지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았다. 그냥 받아들이고 걸었다. 목이 따뜻했다. 그 온기가 목도리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지연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준호는 변하기 시작했다. 눈에 띄게는 아니었다. 미세하게. 퇴근 시간이 조금 빨라졌다. 저녁을 먹으면서 지연의 하루를 물었다. 예전에는 잘하지 않던 일이었다. 어느 날은 퇴근길에 꽃을 사왔다. 튤립 한 다발.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어색했다. 지연은 고맙다고 했다. 웃으면서 꽃을 꽂아두고 돌아서는 순간 마음 한켠이 싸늘했다. 준호가 변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이었다. 사랑이 아니었다. 불안이었다. 잃을 것 같으니까 잡으려는 것. 지연은 그 차이를 알 만큼 이 결혼 생활을 오래 들여다봐왔다. 그 싸늘함 뒤에 오는 감정이 문제였다. 슬픔이었다. 분노가 아니라. 민석을 네 번째 만난 날 두 사람은 한강 근처를 걸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카페에 있기가 답답하다고 민석이 말했고 지연도 동의했다. 바람이 차가웠다. 지연은 목도리를 여몄다. 민석이 그걸 보았다.
추워? 조금. 민석이 걸음을 늦추더니 지연 쪽으로 한 발 가까이 섰다.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자리였다. 지연은 알아챘지만 뭐라고 하지 않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강물이 어둡게 흘렀다. 멀리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다. 지연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입을 열었다. 민석아. 응. 이거 언제까지 할 것 같아? 민석이 앞을 보며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가 끝내고 싶을 때까지.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어. 알아. 지치지 않아? 민석이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도 그를 보았다. 가로등 빛이 옆으로 기울어 있었다. 지치면 말할게.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강을 바라보았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조여들었다. 처음 느끼는 감각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느끼면 안 되는 감각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민석과 함께 있을 때가 왜 편한가? 대답은 쉽게 나왔다. 그는 원하는 게 없었다. 지연이 완벽한 아내이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무너져도 괜찮다는 눈으로 바라봤다. 7년 동안 지연이 받아본 적 없는 시선이었다. 그것이 연기 속에서도 진짜처럼 느껴졌다. 그게 문제였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복수를 생각했다. 준호의 얼굴, 수진의 웃음, 카페 창가에서 맞잡았던 두 사람의 손. 분노를 불러오려 했다. 분노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분노는 왔다. 그런데 민석의 목소리도 함께 왔다. 지치면 말할게. 지연은 눈을 떴다. 택시가 아파트 앞에 멈췄다. 요금을 내고 내렸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복수와 이 감각 사이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그 모름이 두려웠다. 지연은 머리를 잘랐다. 크게 바꾼 건 아니었다. 어깨 아래로 내려오던 길이를 쇄골선에서 끊었다. 레이어를 넣었고 앞머리를 약간 내렸다. 미용실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면서 지연은 담담했다. 자르는 내내 아무 감흥이 없었다. 그런데 다 자르고 나서 거울을 보는 순간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나쁘지 않은 낯설미였다. 준호는 처음에 알아채지 못했다. 저녁을 먹으면서 지연을 2번 봤는데도 말이 없었다. 3번째 시선이 닿았을 때 그가 멈췄다. 머리 잘랐어? 응. 언제? 오늘. 준호가 지연을 좀 더 바라보았다. 뭔가를 다시 계산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잘 어울리네. 고마워. 지연은 찌개를 떴다. 더 말하지 않았다. 준호의 시선이 한 박자 더 머물다 떠났다. 그 한 박자가 지연에게는 충분했다. 변화는 머리카락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연은 옷을 바꿨다. 회사에 입고 나가는 것들부터 주로 어두운 톤이었던 것들을 정리하고 핏이 살아있는 것들을 꺼냈다. 오래전에 사두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접어뒀던 것들이었다. 막상 입어보니 어울렸다. 단지 그동안 어울릴 마음이 없었던 것뿐이었다. 퇴근 후에 혼자 한 잔 마시는 날도 생겼다. 동네 바에 들어가 와인을 시켰다. 책을 가져가거나 그냥 앉아서 음악을 들었다. 준호에게는 회사 동료와 약속이 있다고 했다. 딱히 거짓말도 아니었다. 때로는 진짜 동료를 만나기도 했다. 지연은 자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복수를 위한 변화였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만도 아니었다. 달라진 자신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는 느낌이었다. 결혼하기 전의 지연.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이전의 지연. 그 사람이 돌아오고 있었다. 수진이 먼저 눈치를 챘다. 넷이서 만나는 자리였다. 수진의 남자친구가 합류했고 4명이 같이 삼겹살을 먹었다. 술이 오갔다. 지연은 평소보다 많이 웃었다. 억지가 아니었다. 그냥 그날따라 좀 가벼웠다.
헤어지면서 수진이 지연의 팔을 잡았다. 언니,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분위기가 달라. 뭔가 좋은 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지연은 수진의 눈을 보았다. 그 눈 안에 뭔가 더 있었다. 궁금증인지 아니면 불안인지. 지연은 천천히 웃었다. 그냥 내 페이스를 좀 찾은 것 같아. 수진이 잠깐 무언가를 탐색하는 얼굴이었다가 이내 웃었다. 잘 됐다. 언니 요즘 진짜 예뻐. 지연은 고맙다고 했다. 수진이 택시를 타고 떠났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미등이 멀어지는 걸 바라봤다. 수진이 불안해하고 있었다.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날 밤 준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드라마를 보고 있는 지연 옆에 앉았다. 자연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움이었다. 요즘 바빠? 그냥 그래. 왜? 아니,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지연이 리모컨 볼륨을 줄이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뭐가? 준호가 말을 고르는 것이 보였다. 이런 대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억지로 꺼내는 말투였다. 모르겠어. 그냥 뭔가 생각이 많아 보여서. 별거 아니야. 지연은 다시 화면을 보았다. 준호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한참을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두 번째 광고가 나올 즈음엔 그냥 익숙해졌다. 준호가 소파 쿠션에 팔을 걸치며 몸을 기댔다. 지연 쪽으로 조금 가까워지는 동작이었다.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오래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마주쳤다. 극적인 장면이었다. 음악이 깔렸다. 지연은 화면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생각했다. 준호가 돌아오려 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계획대로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통쾌하지 않았다. 안타깝지도 않았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이었다.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가 끝났다. 지연은 먼저 일어났다. 나 먼저 자야겠어. 피곤해서. 준호가 알겠다고 했다. 지연은 방으로 들어오면서 불을 껐다. 어둠 속에 누웠다. 준호의 관심이 돌아오고 있었다. 수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계획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지연의 머릿속에는 엉뚱하게도 한강 바람 속에서 한 발 가까이 서 있던 민석의 옆모습이 떠올랐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빨리 잠들기로 했다. 생각이 길어지면 안 되는 밤이었다. 수진이 먼저 움직였다. 토요일 오전 지연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언니, 나 근처 왔는데 잠깐 볼 수 있어? 할 말이 있어서. 지연은 메시지를 읽고 잠시 생각했다. 준호는 골프를 나간 상태였다. 시간은 충분했다. 그리고 수진이 할 말이 있다고 직접 꺼낸 것은 지연이 기억하는 한 처음이었다. 응, 나와. 동네 카페로 올래? 수진은 먼저 와 있었다. 아이스 라떼를 앞에 두고 핸드폰을 보다가 지연이 들어오자 손을 흔들었다. 웃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 아래가 살짝 어두웠다.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다. 지연은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아니, 별건 아닌데. 수진이 손가락으로 컵을 돌렸다.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것이 보였다. 지연은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언니, 혹시 요즘 누구 만나? 지연의 눈이 잠깐 수진을 향했다. 갑자기 왜? 그냥. 언니가 요즘 너무 달라 보여서. 표정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수진이 웃음을 섞었다. 가볍게 포장하려는 웃음이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설마가 뭔데? 아니, 그러니까. 수진이 손을 저었다. 이상한 뜻이 아니고. 그냥 언니가 요즘 너무 생기 있어 보여서. 좋은 거긴 한데 갑자기 그러니까 좀 신경 쓰이는 거지. 말은 그랬다. 하지만 지연은 그 아래에 깔린 것을 읽었다.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불안한 것이었다. 지연이 변하면 준호의 시선이 달라진다. 준호의 시선이 달라지면 수진이 서 있는 자리가 흔들린다. 수진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나 자신한테 좀 신경 쓰기 시작한 것 같아. 그것뿐이야. 응. 수진이 잠깐 지연을 바라보았다. 뭔가를 더 캐묻고 싶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다. 언니 요즘 진짜 빛나. 지연은 웃었다. 따뜻하게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건네는 웃음으로. 속은 조용했다. 사흘 뒤 민석이 지연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눌렀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몇 달 전 혼자 갔던 전시회에서 찍은 것. 얼굴이 나오지 않는 사진이었는데 민석은 그것을 찾아 눌렀다. 지연은 그 알림을 보고 잠깐 웃었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날 밤 수진에게 메시지가 왔다. 언니 인스타에 이민석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동창이야? 지연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썹을 올렸다. 수진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팔로워 목록까지. 그러지 않고서는 민석의 이름을 알 수 없었다. 응, 고등학교 동창.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봤어. 친해? 지연은 잠시 멈췄다. 요즘 가끔 연락해.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놓았다. 수진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지연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읽고 멈추고 소화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 날 저녁 준호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많이 취한 건 아니었다. 눈이 약간 풀리고 말이 조금 느린 정도. 지연이 물을 내밀자 받아 마시면서 식탁 의자에 앉았다. 수진이한테 연락 왔어. 지연이 돌아보았다. 갑자기 왜? 아니, 그냥 요즘 걔가 좀 예민한 것 같아서. 지연은 준호의 얼굴을 읽었다. 당황한 기색이 있었다. 수진이 준호에게 뭔가를 말했거나 아니면 준호가 수진에게서 평소와 다른 것을 느꼈거나. 나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봤을 때 괜찮아 보이던데. 그래? 응. 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물을 다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수진이 흔들리자 준호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도 균열을 만들었다. 지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굳이 더할 것도 없었다. 가만히 있어도 금이 갔다. 지연은 식탁을 닦았다. 조용하고 깨끗하게. 그러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다. 수진이 민석의 이름을 물어본 그 순간. 그 메시지 뒤에 숨어있던 감정. 질투였다. 수진이 지연을 질투하고 있었다. 지연은 행주를 개어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다. 창밖에 불빛들이 흩어져 있었다.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처음으로 조금 통쾌했다. 그리고 그 통쾌함 바로 옆에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연은 그것을 모른 척하며 불을 껐다. 민석에게 먼저 연락한 건 지연이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시간 돼? 답장은 빠르게 왔다. 왜? 준호가 자주 가는 식당이 있어. 거기서 밥 먹자. 잠시 뜸이 있었다. 보여주려고? 응. 알겠어. 몇 시?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달력을 확인했다. 토요일 저녁 준호는 수진과 만날 가능성이 높았다. 최근 두 사람의 패턴이 그랬다. 주말 저녁 준호의 귀가가 늦었다. 지연은 그것을 석 달째 기억해두고 있었다. 덫은 단순할수록 효과적이었다. 토요일 낮 지연은 준호에게 말했다. 나 오늘 저녁에 친구 만나. 늦을 것 같아. 그래. 누구? 동창. 오랜만에 연락 왔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그 눈에서 안도를 읽었다. 아내가 없는 저녁. 준호에게는 자유였다. 지연은 욕실에서 천천히 준비를 했다. 평소보다 공을 들였다.
색조 화장을 조금 더 했고 옷도 골랐다. 와인 컬러 니트에 슬랙스. 과하지 않게 그러나 한 번 더 보게 되는 정도로. 준비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다. 낯선 사람이 돌아보았다. 낯선데 나쁘지 않은 그 사람. 식당은 청담 근처의 이탈리안이었다. 준호가 접대 자리에 자주 쓰는 곳이었다. 지연도 2번 같이 온 적이 있었다. 오너 셰프가 아는 얼굴이라고 준호가 말했던 곳. 그 말을 지연은 기억하고 있었다. 민석은 먼저 와 있었다. 입구에 서 있다가 지연을 보고 걸어왔다. 짧게 눈인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연습한 동작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왔어. 기다렸어. 조금. 2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자리를 골랐다. 입구에서 잘 보이는 창가.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고 밖에서도 안이 보이는 자리.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다. 민석이 와인 리스트를 들여다보다가 지연을 봤다. 뭐 마실 거야? 아무거나. 그럼 내가 고를게. 민석이 주문을 했다. 지연은 그 사이 입구를 슬쩍 확인했다. 아직이었다. 파스타가 나왔다. 2 사람은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민석이 요즘 하는 일 이야기를 했다.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차렸다고 했다. 잘 되냐고 물었더니 그냥 저냥이라고 했다. 그 말투가 솔직해서 지연은 웃었다. 진짜로 그냥 저냥이야 아니면 괜찮은 척하는 거야? 반반. 정직하네. 원래 그래. 지연은 와인을 마셨다. 테이블 위에 촛불이 흔들렸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저녁의 청담은 늘 이런 식이었다. 잘 차려입은 사람들, 빛나는 간판들, 그 사이를 채우는 낮은 웃음소리들. 그때였다. 민석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다가 돌아왔다. 왔어. 지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누가 먼저야? 준호. 수지는 5분 뒤쯤. 지연은 와인잔을 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민석이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인 지연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지연은 빼지 않았다. 지연아. 민석이 낮게 불렀다. 마치 오래 알아온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로. 지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민석이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이 연기라는 것을 지연은 알고 있었다. 알고 있는데도 심장이 한번 뛰었다. 뒤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준호가 자리를 잡는 소리가 났다. 지연은 민석을 보면서 웃었다. 자연스럽게 오늘 저녁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이 들어온 건 그로부터 7분 뒤였다. 입구에서 홀을 둘러보다가 창가에 앉은 지연과 눈이 마주쳤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지연은 먼저 웃었다. 짧게 반갑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다. 수진이 억지로 웃음을 만들었다. 준호 쪽으로 걸어가면서 한 번 더 지연을 봤다. 민석의 손이 아직 지연의 손 위에 있었다. 수진이 준호의 옆에 앉았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민석이 작게 물었다. 표정이 어떻던? 굳었어. 준호는? 아직 못 봤어. 보지 않을 거야.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파스타를 포크로 감았다. 손이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식사는 그렇게 이어졌다. 2 테이블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의식했다. 공기가 달랐다. 같은 공간 안에서 전혀 다른 저녁이 동시에 흘렀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민석이 지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연스럽게 오래된 사이처럼. 식당을 나서며 지연은 유리문에 반사된 안쪽을 스쳤다. 준호와 수진이 보였다. 대화를 멈춘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2 사람의 표정은 같았다. 불편함과 그 아래 깔린 의심.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민석이 나란히 걸었다. 아무 말이 없었다. 할 말이 딱히 없었다. 오늘 저녁은 계획대로 흘렀다. 덫은 놓였고
두 사람은 그 안에 들어왔다. 그런데 지연은 알고 있었다. 오늘 저녁 민석의 손이 자신의 손 위에 얹혔을 때 그것이 연기였는지 아닌지를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균열은 지연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정확히는 지연이 놓은 덫 위에서 두 사람이 스스로 무너졌다. 지연은 그저 자리를 비켜줬을 뿐이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서로를 향해 무너지게 되어 있었다. 시간 문제였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발단은 문자였다. 수진이 준호에게 보낸 것이었다. 지연은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알 필요도 없었다. 다만 그 문자가 보내진 날 밤 준호가 평소와 다른 얼굴로 들어왔다는 것은 알았다. 말이 없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눈빛이 어수선했다. 지연은 묻지 않았다. 따뜻한 차를 내밀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다. 다음 날 준호는 아침을 먹지 않고 나갔다. 지연은 그가 신발을 신는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다. 현관문이 닫혔다. 조용해졌다. 며칠 뒤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언니, 나 요즘 준호 오빠랑 좀 어색해. 별거 아닌데 괜히 신경 쓰여. 지연은 그 메시지를 읽고 잠시 멈췄다. 수진이 먼저 꺼낸 말이었다. 자백에 가까운 것이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먼저 하지 않는다. 어색함의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색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별거 아니야. 내가 예민한 것 같아. 지연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럴 때 있지. 괜찮아질 거야. 짧게 답하고 핸드폰을 뒤집었다. 터진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다. 지연은 그 자리에 없었다. 나중에 재구성한 것이었다. 준호의 행동과 수진의 말 사이에서 지연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읽어냈다. 준호가 수진에게 거리를 뒀다. 식당 사건 이후 준호는 불안해졌다. 지연이 달라졌고 낯선 남자와 식사를 했고 그 모습이 준호의 어딘가를 건드렸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상대가 달라지면 가장 먼저 두려워진다.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준호는 그 두려움을 수진에게 투영했다. 수진과의 관계가 들킬까봐 거리를 벌린 것이었다. 수진은 그것을 버티지 못했다. 감정이 깊었던 쪽은 수진이었다. 지연은 그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준호에게는 가벼운 일탈이었을지 몰라도 수진에게는 아니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감정의 무게가 다른 두 사람은 결국 균형을 잃는다. 수진이 준호에게 따졌다. 지연은 그날 저녁 준호의 얼굴에서 그것을 읽었다. 녹초가 된 얼굴이었다. 지쳐있는데 화를 낼 수도 없는 사람의 얼굴. 준호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핸드폰도 보지 않았다. 지연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았다. 칼이 사과를 가르는 소리만 났다. 지연아. 준호가 불렀다. 지연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응. 나 요즘 좀 힘들어. 왜? 준호가 대답하지 않았다. 지연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거실로 나갔다.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준호의 맞은편에 앉았다. 준호의 눈이 붉었다. 울었거나 울고 싶거나 둘 중 하나였다. 지연은 기다렸다. 나 잘못한 게 있어. 지연의 손이 무릎 위에 얹혔다.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다가 가라앉았다. 뭔데? 준호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다시 열었다. 수진이랑. 한동안. 공기가 달라졌다. 지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던 말이었다. 몇 달 전부터 알고 있던 말이었다. 그러나 듣는 것과 아는 것은 역시 달랐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얼마나 됐어? 한 6달. 지연은 창밖을 보았다. 어두운 유리에 거실이 반사되었다. 준호의 뒷모습이 보였다.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지금은 끝났어. 아니, 끝내려고.
지연은 그 말에서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읽었다. 수진이 놓아주지 않는 것인지, 준호가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인지. 둘 다일 가능성이 높았다. 알겠어. 준호가 지연을 바라보았다. 용서를 기다리는 눈이었다. 아니면 분노라도 기다리는 눈이었다. 뭔가 반응을 원하는 눈이었다. 지연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았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차가웠다. 통쾌할 줄 알았다. 계획대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 오면 시원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텅 비는 느낌이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승리감도 아니었다.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끝나는 소리가 났다. 조용하고 낮은 소리로. 지연은 핸드폰을 꺼냈다.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준호가 말했어. 답장은 금방 왔다. 괜찮아? 지연은 그 두 글자를 오래 바라보았다. 괜찮냐는 질문. 준호는 하지 않은 질문이었다. 모르겠어.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어둠이 조용했다. 바깥에서 준호의 기척이 들렸다가 사라졌다. 지연은 눈을 감지 않았다. 오늘 밤은 오래 걸릴 것 같았다. 민석이 먼저 만나자고 한 건 오랜만이었다. 보통은 지연이 먼저였다. 계획이 있을 때, 움직여야 할 때 지연이 시작했다. 민석은 언제나 따라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시간 돼? 할 말이 있어. 짧은 메시지였다. 지연은 그것을 읽으며 잠시 멈췄다. 할 말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도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래서 더 멈칫했다. 응. 어디로? 장소는 처음 만났던 광화문 근처 카페였다. 민석은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연이 들어오자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지연은 맞은편에 앉으며 코트를 벗었다. 뭐 마실 거야? 아무거나. 민석이 주문을 했다. 두 사람은 음료가 나올 때까지 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뭔가를 꺼내기 전에 무게가 있는 침묵이었다. 아메리카노가 놓였다. 민석이 잔을 감싸 쥐었다가 내려놓았다. 준호가 고백했다며. 응.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은 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아직 모르겠어. 이혼할 거야? 아마도.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광화문은 바빴다. 지연아. 지연이 민석을 바라보았다. 나 이제 연기 못하겠어. 공기가 달라졌다. 지연은 잔을 내려놓았다. 민석의 눈이 지연을 향해 있었다. 피하지 않는 눈이었다. 무슨 말인지 알잖아. 민석아.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마. 지연은 입을 닫았다. 민석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다. 지연의 손 위에 얹었다. 이번에는 식당에서처럼 계산된 동작이 아니었다. 그냥 얹었다. 처음에는 나도 별 생각 없었어. 옛날 친구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민석이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한강에서 걷던 날. 내가 춥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인 것 같아. 지연은 그날을 기억했다. 민석이 한 발 가까이 섰던 것도. 바람막이가 되어주었던 것도. 그리고 그 옆모습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었다는 것도. 나는. 지연이 입을 열었다가 멈췄다. 말해. 나는 지금 판단이 안 서. 왜? 준호 일이 끝나지 않았고 이 상황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내가 알잖아.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던 관계였는데. 그게 뒤섞이면 내 감정도 믿을 수가 없어. 민석이 지연을 바라보았다. 반박하지 않았다.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유가 돼?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시작이 어떻든 지금 내 마음은 내 거야.
내 마음도 내 거고. 민석이 천천히 말했다. 시작을 가지고 지금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잖아.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석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더 어려웠다. 틀린 말이었으면 밀어내기가 쉬웠다. 반박할 수 없는 말이 가장 위험했다. 나 지금 너 밀어내려는 거 알아?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알아. 그래도 괜찮아. 민석이 잠시 지연을 바라보았다. 밀어내는 이유가 싫어서가 아니면 괜찮아. 지연은 손을 빼지 않았다. 뺄 수가 없었다. 정확히는 빼고 싶지 않았다. 그 마음이 문제였다. 카페를 나온 건 1시간쯤 뒤였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결론도 내지 않았다. 민석은 더 다그치지 않았다. 지연도 더 밀어내지 않았다. 그 어중간한 자리에서 헤어졌다. 지연은 혼자 걸었다. 광화문 광장을 가로질렀다.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왔다. 머리카락이 날렸다. 지연은 멈추지 않고 걸었다. 민석이 좋았다. 이제는 그것을 부정하기가 어려웠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한강에서였을 수도 있고 처음 동창회에서 눈이 마주쳤을 때부터였을 수도 있었다. 어쩌면 16살에 이미 시작된 감정이 15년을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연은 겁이 났다. 복수가 끝나지 않았다. 준호와의 일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연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일처럼 느껴졌다. 순서가 있었다. 끝내야 할 것을 끝내고 그 다음에. 그런데 마음은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 지연은 걷다가 멈췄다. 광장 한가운데였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지연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흐렸다. 금방이라도 눈이 올 것 같은 하늘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지연은 화면을 보았다. 받았다. 응. 저녁 집에서 먹어. 응. 들어갈게. 끊었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아까보다 무거웠다. 민석의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다. 시작을 가지고 지금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잖아. 지연은 그 말을 삼키며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방향이 낯설었다. 준호가 꽃을 사온 건 2번째였다. 이번에는 튤립이 아니었다. 작은 부케였다. 흰 프리지아와 연보라 라일락. 지연이 좋아하는 꽃이었다.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다. 결혼 초에 사준 적이 있었다. 지연이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가 기억해뒀다가 7년이 지난 지금 다시 꺼내온 것이었다. 지연은 꽃을 받으면서 잠깐 멈췄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준호는 달라지고 있었다. 고백 이후로 조심스러웠다. 지연의 눈치를 살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주말에 청소를 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7년 동안 없었던 일들이었다. 지연은 그것을 보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너무 늦었다는 것과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 동시에 들었다. 전자가 맞는다는 것을 지연은 알고 있었다. 머리로는. 그런데 몸의 기억은 달랐다. 7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함께 먹었던 밥들, 나눴던 계절들, 사소하게 웃었던 순간들. 그것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다. 그 무게가 지연을 흔들었다. 목요일 저녁이었다. 준호가 일찍 들어왔다. 손에 장을 봐온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내가 해도 돼? 지연이 눈썹을 올렸다. 뭘? 밥. 오늘. 지연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소파로 갔다. 해봐. 준호가 앞치마를 찾았다. 서랍을 2번 열었다 닫았다. 지연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준호가 혼자 찾았다. 3번째 서랍이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칼질 소리, 가스 켜지는 소리. 지연은 책을 펼쳤다. 읽히지 않았다.
글자 위로 소리가 계속 들어왔다. 20분쯤 지났을 때 준호가 불렀다. 다 됐어. 식탁에 차려진 것은 김치볶음밥과 계란국이었다. 단순했다. 계란국은 간이 조금 싱거웠다. 김치볶음밥은 나쁘지 않았다. 맛있어? 준호가 물었다. 목소리에 긴장이 있었다. 먹을만해. 칭찬은 아니었다. 그러나 거짓도 아니었다. 준호가 젓가락을 들면서 작게 웃었다. 안도하는 웃음이었다. 지연은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보았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오래전에 이런 저녁이 있었다. 결혼 첫 해. 준호가 퇴근길에 장을 봐온 날. 서툴게 볶음밥을 만들었고 둘이 웃으며 먹었다. 별것 아닌 저녁이었는데 오래 기억에 남아있는 날이었다. 그 기억이 지금 이 식탁 위로 겹쳐졌다. 지연은 수저를 내려놓았다. 설거지를 마친 준호가 거실로 나왔다. 지연 옆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다. 지연도 책을 덮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그냥 나란히 있었다. 지연아. 응. 아직 늦은 건지 모르겠어. 지연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뭐가? 우리. 내가. 준호가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지연은 그 손을 보았다. 미안하다는 말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알아. 근데 다른 말을 모르겠어. 지연이 달라진 거 보면서 내가 뭘 잃고 있는지 그때서야 알았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해볼 수 있을까? 우리.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연은 창밖을 보았다. 어두운 유리에 거실이 반사되었다. 이 말을 언젠가 듣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준호가 돌아오려 한다는 것을. 계획 안에 있는 수순이었다. 그런데 막상 들으니 계획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7년이 흔들렸다. 지연은 오래 침묵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다. 준호의 말이 귓가에 남아있었다. 민석의 말도 남아있었다. 두 목소리가 겹쳤다가 나뉘었다가 했다. 다시 해볼 수 있을까? 우리. 시작을 가지고 지금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잖아.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고요했다.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복수를 완성하고 떠나는 것. 준호의 손을 다시 잡는 것.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세 가지 길이 동시에 보였다. 문제는 어느 길이 자신의 것인지 지연이 처음으로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복수를 시작할 때는 단단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지연은 흔들리고 있었다. 준호 때문에, 민석 때문에,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답을 내지 않기로 했다. 오늘 밤만큼은 이 흔들림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기로 했다. 흔들리는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것만큼은 분명했다. 결정은 이른 아침에 왔다. 거창하지 않았다. 준호가 출근하고 빈집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그냥 알게 되었다. 오래 고민한 것 치고는 싱거운 순간이었다.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머리가 뒤늦게 따라온 것뿐이었다. 지연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고 있었다. 아직 이른 봄이었다. 먼저 움직인 건 수진 쪽이었다. 오전 10시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은 화면을 보았다. 받았다. 언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울었거나 지금 울고 있거나. 응. 나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어디로 올래? 수진이 온 건 점심 무렵이었다. 눈이 부어 있었다. 민낯이었고 머리를 대충 묶고 왔다. 지연이 차를 내밀었다. 수진은 두 손으로 잔을 감쌌다. 손이 떨렸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건 수진이었다. 언니, 나 준호 오빠랑. 알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지연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언제부터 알았어? 오래됐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손으로 닦지도 않았다.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지연은 수진이 우는 것을 바라보았다. 오래 기다려온 장면이었다. 수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통쾌할 거라고 생각했다.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연은 그냥 피곤했다. 분노도 통쾌함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냥 오래된 것이 끝나는 피로감이었다. 알아. 언니. 내가 미안하다는 거. 알아.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지연은 그 질문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모르겠어. 지금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용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다. 그것은 오늘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지연이 오늘 결정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근데 수진아. 응. 나는 떠날 거야. 수진이 지연을 바라보았다. 준호 오빠랑. 응. 이혼할 거야. 수진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다. 언니가 떠나는 게 나 때문이잖아. 내가. 아니야.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수진이 돌아가고 나서 지연은 오래 앉아 있었다. 차가 식었다. 햇살이 창을 가로질러 이동했다. 지연은 그 빛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복수를 완성할 기회는 충분했다. 준호의 고백을 녹음할 수도 있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기록할 수도 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었다. 더 크게,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하지 않기로 했다. 언제 결정했는지 정확히 몰랐다. 민석을 만나면서였는지, 준호가 볶음밥을 만들던 날 밤이었는지, 아니면 오늘 아침 세순을 바라보던 그 순간이었는지. 복수는 끝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끝내고 싶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두 사람을 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안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 진짜 끝이었다. 저녁 준호가 들어왔다. 지연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불을 다 켜지 않았다. 주방 등만 켜져 있었다. 준호가 지연을 보고 멈췄다. 왜 이렇게 앉아 있어? 할 말 있어서. 준호가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다. 코트도 벗지 않은 채였다. 지연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 같았다. 나 이혼하고 싶어. 준호가 숨을 들이켰다. 지연아. 화가 나서가 아니야. 무너뜨리고 싶어서도 아니고. 지연이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냥 끝난 것 같아. 우리. 오래전에. 준호의 눈이 붉어졌다. 다시 해보면 안 돼. 내가. 준호야. 지연이 조용히 불렀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몇 달 전부터. 수진이 메시지 본 날부터.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리고 봤어. 준호가 입을 열지 못했다. 나쁜 사람 만들려는 게 아니야. 그냥 사실이 그래. 지연은 일어섰다. 준호는 앉아 있었다. 고개가 숙여졌다.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핸드폰을 들었다.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결정했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어떻게? 떠나기로. 잘했어. 지연은 그 두 글자를 바라보았다. 잘했어. 평가가 아니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이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없었다. 흐린 밤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랜만에 숨이 쉬어졌다. 끝이 두렵지 않았다. 시작이 두렵지도 않았다. 지연은 처음으로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은 얼굴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이혼 서류를 받아온 건 지연이었다. 법원 민원실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햇살이 강했다. 지연은 잠깐 눈을 찡그렸다가 그냥 걸었다. 서류는 가방 안에 넣었다. 무겁지 않았다. 종이 몇 장이었다.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준호는 아직 출근 중이었다. 준호에게 서류를 내민 건 그날 저녁이었다. 준호는 한동안 서류를 바라보았다. 집어들지 않았다. 지연은 맞은편에 앉아서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썼어. 아직. 협의가 안 되면 쓸 거야. 협의로 하자. 준호의 목소리가 낮았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은 단순했다. 아파트는 준호 명의였다. 지연은 아파트에 욕심이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다. 자신이 모아온 것만 가지고 나가면 됐다. 준호도 그 부분에서는 이의를 달지 않았다. 서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7년을 정리했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7년이 1시간 안에 정리된다는 것이. 하지만 사실 정리는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 지연이 핸드폰 화면을 건드리던 그날 밤부터 마지막에 준호가 말했다. 지연아, 미안해. 지연은 그 말을 들었다. 알아.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다. 괜찮다고도 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진에게 연락이 온 건 사흘 뒤였다. 준호와의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을 수진도 알고 있었다. 준호에게 들었을 것이었다. 수진의 메시지는 짧았다. 언니, 나 잠깐 볼 수 있어. 지연은 생각했다. 보지 않아도 됐다. 이미 할 말은 다 했고 들을 말도 다 들었다. 수진을 다시 마주할 의무는 없었다. 그런데 지연은 답했다. 응. 나와. 카페에서 마주한 수진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야위었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다. 지연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언니. 응. 준호 오빠랑도 끝났어. 지연은 놀라지 않았다. 그렇구나. 오빠가 나한테 언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다시 잘해보고 싶었는데 이미 늦은 것 같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래서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했어. 자기가 나쁜 사람 만든 것 같다고. 지연은 커피를 마셨다. 준호답지 않은 말이었다. 그런데 또 준호다운 말이기도 했다. 늦게 알아채고 늦게 미안해하는 사람. 그것이 준호였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너무 늦은 사람이었다. 수진아. 지연이 불렀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준호 좋아했어. 진짜로. 수진이 입술을 떨었다. 응. 얼마나. 많이. 언니한테 미안할 만큼. 지연은 그 말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미안할 만큼 좋아했다는 것. 그게 변명인지 고백인지 경계가 불분명했다. 하지만 거짓은 아니었다. 수진이 거짓을 말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알겠어. 지연이 말했다. 언니,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연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저마다의 속도로. 모르겠어. 아직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매달리지 않았다. 근데 수진아. 응.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은 얼굴이었다. 지연은 그 말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로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수진도 이 안에서 온전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을 좋아했고 배신하면 안 되는 사람을 배신했다. 그 무게가 가볍지 않았을 것이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연은 티슈를 건넸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커피가 식었다. 햇살이 창을 가로질러 이동했다. 카페 안에 낮은 음악이 흘렀다. 지연은 먼저 일어섰다. 잘 지내. 언니도. 수진이 작게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왔다.
밖은 맑았다. 바람이 불었다. 지연은 코트깃을 세우지 않고 그냥 걸었다.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차가웠지만 나쁘지 않았다. 준호와 수지는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졌다. 극적이지 않았다. 누군가 망신을 당하거나 모두가 보는 앞에서 폭로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 그냥 조용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에서 스스로 부서졌다. 지연이 바랐던 그림과는 달랐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편이 나았다. 소란스러운 복수는 지연도 그 안에 가둬두었을 것이었다. 끝내도 끝난 게 아닌 채로.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끝나니 정말로 끝난 느낌이었다. 지연은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냈다.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다 끝났어. 답장은 금방 왔다. 수고했어. 밥은 먹었어? 지연은 피식 웃었다. 처음 연락했을 때도 이 말이었다. 밥은 먹었어. 그 단순한 말이 처음에도 편했고 지금도 편했다. 아직. 그럼 먹자. 어디 있어?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낯선 골목이었다. 걷다 보니 모르는 곳까지 왔다. 모르겠어. 걷다 보니까. 주소 찍어봐. 지연은 지도 앱을 켰다. 위치를 확인하고 보냈다. 거기서 세 블록만 걸어. 아는 데 있어. 지연은 핸드폰을 넣고 걷기 시작했다. 세 블록. 작은 거리였다. 그런데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오랜만에 확실했다. 지연은 걸었다. 바람이 등을 밀었다. 민석이 알려준 곳은 골목 안쪽의 작은 식당이었다. 간판이 낡았다. 손으로 쓴 메뉴판이 문 앞에 붙어 있었다. 들어가면 테이블이 4개뿐이었다. 민석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연이 들어오자 손을 들었다.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손을 들었다. 처음 동창회에서 눈이 마주쳤을 때처럼. 지연은 맞은편에 앉았다. 여기 어떻게 알아? 자주 와. 혼자 밥 먹기 좋아서. 혼자 밥 먹는 곳에 나를 데려왔네. 이제 혼자 안 와도 되니까. 지연은 민석을 바라보았다. 민석은 메뉴판을 내밀었다. 지연은 받아서 펼쳤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순두부. 단순한 메뉴들이었다. 뭐 먹을 거야? 된장찌개. 나도. 된장찌개가 나왔다. 뚝배기가 펄펄 끓었다. 지연은 숟가락을 들었다.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입 먹었다. 간이 딱 맞았다. 과하지 않고 깊은 맛이었다. 맛있다. 그렇지. 민석이 밥을 떴다.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다. 어색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이런 사이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반쯤 먹었을 때 민석이 물었다. 어떤 것 같아? 지금. 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생각했다. 홀가분해. 근데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맞아. 이상하지 않아? 왜 이상해? 오래 들고 있던 거 내려놓으면 손이 허전하지. 지연은 민석을 바라보았다. 넌 그런 적 있어?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그랬어. 어떻게 됐어? 밥 잘 먹고 잠 잘 자니까 괜찮아지더라. 지연이 웃었다. 짧게 그런데 진짜로. 단순하네. 단순한 게 맞는 것 같던데.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더 오래 걸리고. 지연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가 조금 식었다. 그래도 맛있었다. 밥을 다 먹고 두 사람은 골목을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골목 끝으로 주황빛이 번졌다. 가게들의 불빛이 하나씩 켜졌다. 지연은 그 빛들을 보면서 걸었다. 민석이 먼저 말했다.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돼? 처음에 나한테 연락했을 때. 복수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어. 지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동창회에서 봤을 때 반가웠어. 그것뿐이야. 지연이 잠깐 멈췄다. 민석도 멈췄다. 16살에 너한테 하지 못한 말이 있었어. 민석이 지연을 바라보았다. 알아.
알았어. 몰랐으면 먼저 말 걸었겠어. 도서관에서 지연은 민석의 얼굴을 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옆으로 기울었다. 그 빛 속에서 민석의 눈이 웃고 있었다. 16살에도 이런 눈이었다. 그때 왜 전학 갔어? 아버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말이라도 하고 가지. 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말 걸어주기를 기다렸어. 지연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둘 다 기다렸네. 15년 동안. 골목이 조용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낮게 불었다. 민석이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계획도 없었다. 그냥 내밀었다. 지연은 그 손을 바라보았다. 잡았다.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손이 크고 손가락이 길었다. 지연의 손이 그 안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골목이 끝나는 곳에서 지연이 말했다. 민석아. 응. 나 한동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혼 정리도 해야 하고 집도 구해야 하고 감정도 좀 정리가 필요하고. 알아. 서두르지 않아도 돼. 민석이 지연을 바라보았다. 15년 기다렸어. 몇 달이 뭐가 어려워.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눈 뒤가 뜨거워졌다. 울 것 같았다. 참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는 이유가 달랐다. 지지 않으려는 게 아니었다. 그냥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서였다. 나 울보 아니야. 알아. 그냥 눈이 좀 따가운 거야. 바람 때문에 그런 거지. 지연이 피식 웃었다. 민석도 웃었다. 두 사람은 골목 끝에 서서 잠깐 그렇게 있었다. 해가 완전히 졌다.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물들었다. 지연은 앞을 바라보았다. 낯선 길이었다. 지도에도 없는 골목의 끝.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는 방향.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옆에 손이 있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복수는 끝났다. 화려하지 않았다. 누군가 무릎을 꿇거나 모두 앞에서 망신을 당하거나 그런 결말이 아니었다. 그냥 각자의 무게 아래에서 조용히 끝났다. 준호는 자신이 잃은 것을 알았고 수지는 자신이 한 것을 알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연이 원한 것은 사실 복수가 아니었는지도 몰랐다. 살고 싶었던 것이었다.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마무리 짓고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었다. 민석의 손을 잡은 채로 서두르지 않고 조용하고 진짜로 지연은 걸었다. 이번엔 달랐다. 복수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선택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에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